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명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나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쨌든 명절이잖아요. 오늘부터 하여금 명절인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 저나, 또 이 영상을 클릭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사실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차피 어디 가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하나 좀 이렇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딱 세 분류이실 것 같아요. 첫째, 단타수장 찐팬이다. 1번. 난 진짜 단타수장 찐팬이어서 이 양반이 올린 영상 난 다 봐야 돼. 이 사람의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서 난 눌렀어. 1번. 절대 외로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장거리 운행 간에 혹은 잠깐 남는 시간에 그냥 한번 봐보자. 주주통 열혈 시청자니까 한번 봐보자. 세 번째. 정말 할 게 없어서. 너무 할 게 없어서. 그쵸? 아니면 혹은 내가 진짜 이 주식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뭔가 봐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자, 아무튼 그렇다고 농담 따먹기를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또 오늘 장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또 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내용들이 좀 문득 떠오르기도 해서,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 또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가볍게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된 거니까요. 편하게 좀 들어주시고, 또 정말 실적 괜찮은 녀석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바라봐야 될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한번 추천을 또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새해 이제 어쨌든 설날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새해잖아요. 새해 아마 정말 복 가득하시고 계좌가 아주 빨갛게 물들을 그런 날들을 맞이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서 단타수영이 함께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벤틀리 이야기하면서, 그쵸? 삼성전자가 우리 한 약 2개월 정도, 2개월에서 2개월 반 동안 정말 쉼 없이 달려왔었어요. 정말 거침없이 달려왔는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좀 과하게 올라오면 또 잠시 쉬었다가, 그쵸? 또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받으면 또 새롭게 편입을 해서 또 시세를 보고, 누군가는 또 익절하고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이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삼성전자를 장투를 해야지 뭘 자꾸 사고 파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꼭 개인 투자자가 아니어도 우리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목적이 좀 많지만,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기관이나 우리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매도를 해서 내가 플러스 10% 20% 해서 월 기준이 됐든 분기 기준이 됐든 이 성과를 최종적으로 찍어내서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단기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누구나 다 같은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점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오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조정폭이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고점 96,800원에서 81,60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8% 19% 빠졌어, 거의 20%나 빠졌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말로는 다 그렇게 하시죠. 야,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버티면 올라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삼성전자를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삼성전자를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100% 정답이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아니에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많은 거를 다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어떤 한 가지가 되더라도, 하다못해 사업부 한 가지만 꽂히더라도 그런 부분 하나만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좋을 거야 라는 내용 정도는 좀 한 가지씩이라도 누가 물으면 툭툭 튀어나올 정도는 이렇게 해야, 그래야 진짜 뭔가 투자를 하고 있구나, 또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물론 대부분 모든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전방 기업들, 전방 산업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기업들은 항상 이제 미래를 보면서 또 쫓아가고 있어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또 해주고 있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수출 국가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수출 국가인데 수출 비중이 수출 비중의 비중 탑3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반도체, 그렇죠? 두 번째 뭐 석유화학, 그다음에 석유화학, 집에 있는 키보드로 치니까는 손에 잘 안 붙네요. 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자동차, 그렇죠? 플러스 부품 포함해서 부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일단은 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원자재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 뭐 파트나 분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업종, 그리고 과거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뭐 탑 10 종목이나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뭐 금융도 많이 껴 있었고 뭐 철강이며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경기나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를 놓고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 흐름이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읽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뭐 우선주 일단 제외하고 뭐 네이버, SDI, 삼바,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정도. 그렇죠? 딱 봐도 뭐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시죠?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간 이런 플랫폼,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 그다음에 화학도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은 그쪽 쪽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어요. 셀트리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단순하게 코스피가 뭐 나스닥에 비해서 혹은 뭐 다우에 비해서 S&P에 비해서 저렴하다, 비싸다, 그동안 많이 올라오니까 어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반대로 업종을 놓고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뭐 바닥으로부터 몇 배가 왔는데 3,200이면 어쩌고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럼 비싸다고 싸다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코스피의 PER이 몇 배고 이 멀티플이 얼마고 뭐 그렇게 해서 단순 비교는 가능한데, 이전에 그런 가치 평가를 하는 종목들로 따졌을 때 이게 단순하게 삼성전자 PER 얼마, 하이닉스 얼마, 화학 얼마, 뭐 네이버 얼마 이렇게 해서 똑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이 종목들의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거나 하면은 뭐 PER, PBR 등등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지만 이 기업들이 똑같은 항목으로 분석을 해서 똑같은 수치에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체 비중 내에서 우리가 다양한 업종들이 침투를 하고 있고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하다못해 우리나라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잠깐 좀 샜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마찬가지고 자동차 이제 뭐 미래차, 2차 전지며 뭐 전기차 시대에 왔게끔 2차 전지나 자율주행 플랫폼 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또 많이 필요로 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전방 기업과 전방 산업들은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만큼 빠르게 변화를 또 주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LG전자 단말기, LG전자 휴대폰 모바일 사업부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탑 3까지도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판매량. 근데 지금 어때요? 사업 철수하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중간에 저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정말 잘 팔렸었어요. 디자인도 괜찮고 해서 잘 팔렸던 게, 변화가 생기는 곳에서 그 다른 변화를 선택한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이 오면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폰, 물론 LG가 먹혔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이 침투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아이폰과 대놓고 맞짱 한번 뜨겠다고 갤럭시를 출시해서 이렇게 막 맞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전자는 기존의 본래 자기들 거를 고집을 하되 시대가 바뀌고 이 마케팅으로만 좀 더 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소녀시대가 요즘 굉장히 핫해. 그럼 소녀시대를 쓰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이다 BTS가 핫해. 그럼 BTS를 쓰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썼던 거죠. 뭐 새로운 모델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LG에서도 이 LG 뭐 배터리라든지 LG 카메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쪽이라든지 뭐 아이폰도 따지고 보면 LG 노트 카메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제 본인들은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엉뚱한 쪽으로다가 뭐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엉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케팅 방법도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막말로 뭐 삼성도
BTS 모델로 쓰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별도인 거고 기술을 따라가고 시대가 바뀌어가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지금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편한 쪽으로만 마케팅 쪽으로만 좀 더 신경을 썼던 뭐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로 LG전자가 모바일에서 실패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또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자꾸 말이 좀 엉뚱한 대로 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AI가 됐든 또 뭐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 전기차에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일부 공장들은 공장이 또 강제로 쉬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죠? 직원들을 뭐 10,000명 가까이나 뭐 휴직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만큼이나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 TSMC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파운드리 업종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경쟁이 또 치열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캐파가 부족하니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제한적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진단키트처럼 잠깐 그냥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이러하니까 솔직히 진단키트가 지금 뭐 더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딱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점점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점점 키워가야만 하는 사업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진단키트 대장 시젠이 뭐 바이러스를 막 뿌리고 다니는 상황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돈 벌겠다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앞으로 실생활 속에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고 이미 뭐 제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만 해도 반도체며 이 핸드폰도 우리가 뭐 글쎄요 핸드폰보다 더 신박하고 참신한 게 나온다면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올 때처럼 그리고 뭐 2G폰에서 3G폰 스마트폰 넘어올 때처럼 그렇게 시대가 또 바뀔 수는 있겠죠. 바뀌겠죠. 지금 이 휴대폰이라는 게 정말 또 엄청난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상상을 할 수는 없네요. 뭘로 바뀔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는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커져가고 있는 시장, 그렇죠? 공급이 딸릴 정도로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이 딸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당분간은 펼쳐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업종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사실 솔직히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뭐 너무 많지만 그렇죠? 너무 많지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무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에서 유 혹은 뉴 그렇죠? 새로운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들 뛰어드십니다. 하지만 이 뉴가 있기 전에 필요로 한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가 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뉴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라는 게 있어줘야 뉴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뭐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뭐 신박하다니 뭐 진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뭐 좋긴 좋지만 뉴라는 거는 뉴는 지금 2차 전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면 반도체, 그쵸? 그거는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또 2차 전지는 무조건 사야 돼, 2차 전지 뭐 가져가야 돼, 전기차 쪽으로 해야 돼, 많이 말씀들을 좀 하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그냥 솔직히 우리가 일상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이러니까 반도체는 그냥 우리 늘 하던 거, 늘 잘 되던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고성장을 보일 거, 이거는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뉴에 관심을 갖기 전에 베이스에도 좀 더 치중해야 되고 베이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항목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뭐 막 넘쳐나서 이걸 다 커버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을 더 긁어 담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막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비가 생산 라인이 10개예요. 생산 라인이 10개인데 이 10개에서 한 3, 4개밖에 안 돼. 그럼 결국에 뭐야?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3, 4개에서 생산한 만큼의 매출만 반영이 될 텐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 예를 들면 10개다. 그럼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설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10개를 모두 다 가동을 해서 잘 굴리고 있다고.
그럼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대 맥스의 돈을 지금 다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중간에 뭐 해외 어떤 뭐 가격 경쟁을 통해서 또 단가가 좀 저기 한다든지 뭐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재무제표 상에는 재무상에 찍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는 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단순하게 얼마큼 팔았고 얼마큼 이익을 벌었고 이렇게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기 매출 뭐 67조 신기록 달성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용들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있긴 하지만 3분기 때 67조 가까이 그렇긴 하지만 이익면이나 이런 거는 환율에 대한 변동, 그 다음에 뭐 디램 가격, 반도체 고정 가격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격이라는 것, 이 마켓 자체에서의 시장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무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삼성전자의 전망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저런 변동성을 불구하고도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맥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현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의 그런 파일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벤틀리를 타고 있는 거다.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벤틀리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잠깐 중간에 길이 막힐 뿐이다. 그렇죠? 속도의 차이다. 속도. 결국에는 속도의 차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고자 하는 목표까지 목적지까지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딱 말씀드리기 좋겠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저기 뭐죠? 명절 새로 가시는 분들. 그렇죠? 차가 막힐 수는 있지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기로 나섰고. 근데 여러분 차가 벤틀리라고. 지나가다가 지금 이런 시간들도 즐기세요.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 근데 내가 벤틀리 타고 있으면 어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 즐기세요. 즐기라고. 똑같은 300km, 400km 주행을 하지만 나는 슈퍼카를 타고 명품카를 타고 가고 있다고. 이 순간이 나는 즐기려면 즐길 수 있다고. 노래 크게 탁 틀고 뚜껑 딱 까고 야, 제 꿈이긴 한데 저도 오픈카를 한번 사볼까 하다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안 사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명품이고 명품카를 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즐길 수 있는, 속도가 빠르면은 그 스피드를 즐기면 되고 속도가 느리면은 남들의 시선을 즐기면 돼요.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슨 타임이다? 속도가 빨랐을 때는 무슨 타임이다? 스피드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드라이빙을 즐기세요. 근데 지금은 쉬어가는 중이네? 뭐예요? 그러면 남들의 시선을 즐기세요. 나는 명품카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간들을 좀 즐기시면 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 앞자리 숫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숫자 하나 더 붙어서 지금 현재 숫자가 뭐 96,800원 고점이죠. 5자리 숫자 하나 더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6자리 숫자까지는 가줘도 충분하다. 이미 목표가도 10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대로 좀 보유를 하면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듯이 중간에 연말 되면 또 배당도 딱딱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명품 주식을 잘 보유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참 제가 여기서 바로 제가 영상을 하나 녹화를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당장 매매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또 단타 같은 종목 말고 좀 좋은 거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같이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또 운전하시면서 소리만 듣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수익 인증이나 이런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절인데 여기서 막 장사꾼 마냥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를 뭐 비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 성격상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좀 편하게 기분 좋게 이런 이야기 듣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영업적으로만 하진 않겠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전달을 좀 할게요. 왜냐면 이벤트를 알린다. 단순히 이거보다도 이게 2월 10일까지였는데 제가 요거 중간에 이벤트를 늦게 오픈을 해가지고 많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2월 14일까지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요,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벤트가 그대로 적용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명절 중에도 혹시나 이벤트를 한번 내가 적용받아서 명절 이후에 좋은 종목을 한번 담아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연락을 계속 하자는 게 아니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거니까 14일까지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